새벽 4시였어요. 시댁 주방 불을 켰는데 깨어있는 사람이 저 하나더라고요. 전 부치고 국 끓이고 설거지까지 하는데 거실을 보니까 남편은 소파에서 이불 덮고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자 시어머니가 저한테 딱 한마디 했습니다. 친정 가지 마. 저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어요. 대신 A4 흰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한 장이 우리 집 명절을 바꿨어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명절이 무서워졌습니다. 명절이 싫다기보다는 명절만 되면 제 몸이 먼저 긴장해요. 이번엔 또 어떻게 버티지? 그 생각이 자동으로 떠오르거든요. 사실 저는 명절을 즐기고 싶다 이런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냥 사람답게만 있고 싶었어요. 밥 한 끼 먹고 인사하고 쉬었다가 같이 웃고 그 정도요. 그런데 결혼하고 시댁 명절을 몇 번 겪고 나니까 어느 순간부터 제가 느꼈던 건 이거였습니다. 명절은 가족 모임이 아니라 며느리 근무일이구나. 제가 그렇게 느끼기 시작한 건 첫 명절부터였어요. 시댁에 도착해서 어머니, 아버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시어머니가 제 얼굴보다 제가 들고 온 봉투랑 과일 상자부터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말이 바로 이거였어요. 오느라 힘들었지. 들어가서 앞치마부터 해. 저는 그때 앞치마부터라는 말을 농담으로 듣고 싶었어요. 그냥 어머니가 말투가 좀 직설적이신 거겠지. 그렇게 넘어가고 싶었죠. 근데 알고 보면요. 그 집에서 앞치마는 옷이 아니었어요. 자리표였어요. 며느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너는 무슨 역할인지 그 집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정해버리는 자리표. 그리고 그 자리표는 한 번 붙으면 잘 안 떨어집니다. 매년 똑같이 붙어요. 그해 명절 전날도 똑같았어요. 남편은 제 옆에서 가방을 챙기면서 늘 하던 말을 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도와줄게. 이번엔 좀 일찍 가서 내가 같이 할게. 제가 진짜? 라고 물으면 남편은 웃었어요. 당연하지. 내가 당신 혼자 하게 두겠냐?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정확히는 믿지 않으면 제가 너무 비참해질 것 같았어요. 내가 믿지 않으면 이 결혼이 너무 불공평해 보이니까요. 시댁에 도착한 날 밤, 시어머니는 냉장고에서 재료를 잔뜩 꺼내놓고 말씀하셨어요. 내일 아침 일찍 해야 하니까 너도 일찍 자. 저는 그 말이 배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알아요. 그건 배려가 아니라 업무 지시였어요. 내일 아침 내가 해야 한다는 지시. 남편은 거실에 앉아서 TV를 봤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재료를 정리하면서도 계속 남편을 기다렸어요. 이제 일어나서 뭐 도와줄지 물어보겠지. 적어도 설거지는 하겠지. 내가 내일 일찍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자기라도 같이 준비하겠지. 근데 남편은요, 하품을 한 번 하더니 그대로 소파에서 잠들어 버렸습니다. 저는 깨우지 않았어요. 그때는 제가 그걸 깨우면 제가 잔소리하는 아내가 될까봐 무서웠거든요. 명절에서 며느리가 제일 많이 하는 착각이 뭔지 아세요? 내가 참으면 다음엔 나아지겠지. 그런데 현실은 반대예요. 내가 참으면 다음엔 더 자연스러워져요. 참는 게 기본값이 됩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 전인데도 눈이 떠졌어요. 이상하게 명절만 되면 그래요. 몸이 먼저 압니다. 오늘은 내가 움직일 차례야. 내가 멈추면 일이 멈춰.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주방 불을 켰어요. 시댁은 너무 조용했어요. 저만 깨어있는 집. 그 조용함이 저는 더 무서웠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만 들리고 칼로 재료 써는 소리만 들리고 기름 데우는 소리만 들렸어요. 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기름 냄새가 옷에 배고 손목이 아파오고 허리가 뻐근해졌어요.
저는 중간중간 거실을 봤습니다. 거실에 소파가 보였고 소파에 남편이 누워 있었고 남편은 이불을 덮고 정말 편하게 자고 있었어요. 그 장면이 너무 낯설었어요. 저는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남편은 휴가 나온 사람처럼 자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에서 화가 올라오기보다 이상하게 서러움이 먼저 올라왔어요. 내가 지금 하는 건 우리 가족을 위한 거잖아. 근데 왜 나는 혼자고 너는 편하지? 왜 명절의 피로는 내 몸으로만 모이지? 저는 계속 전을 붙였습니다. 그만두고 싶다는 마음이 올라와도 손은 계속 움직였어요. 명절 주방에서는 멈추는 순간 제가 일을 망친 사람이 되니까요. 그게 너무 억울한 구조입니다. 억울해서 멈추면 그 멈춘 사람이 더 혼나요. 그러다 손을 베었어요. 진짜 별거 아닌 상처였는데도 그 순간 눈물이 확 올라왔습니다. 아파서가 아니라 너무 서러워서요. 괜찮아, 괜찮아. 저는 혼잣말을 하면서 휴지로 손을 감쌌습니다. 그때도 마음 한쪽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 나한테 괜찮냐고 물어주면 울 것 같은데. 아침 7시쯤 되니까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주방으로 들어오시더니 음식부터 훑어보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첫마디가 이거였어요. 아휴, 왜 이렇게 늦게 했어? 전이 이 정도면 모자라겠다. 저는 새벽 4시에 시작했어요. 근데 늦게 했대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딱 한 가지가 또렷해졌습니다. 아, 이 집에서는 내 노력은 기본값이고 부족한 것만 내 책임이구나. 그때 남편이 하품을 하면서 주방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진짜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힘들었지? 저는 그 말에 대답을 못했어요. 대답하면 울 것 같았거든요. 아니, 울면 또 명절의 분위기 왜 그래 소리 들을까봐 무서웠어요. 명절의 가장 잔인한 점은요. 내 감정이 내 것으로 존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감정은 늘 분위기 망치는 것 취급이 됩니다. 그런데 진짜 결정타는 그 다음이었어요. 아침상 치우고 잠깐 숨 돌리려고 할 때 시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오늘은 친정 가지 마라.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요. 시어머니는 너무 자연스럽게 이유를 붙였어요. 명절인데 여기서 해야지. 내가 친정 가면 누가 치워? 설거지 누가 해?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제가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딸이 아니라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인력.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남편이 말해야 하잖아요. 엄마, 그건 아니지. 우리도 친정 가야지. 내가 정리할게. 이런 말 한마디만 해줘도요. 그런데 남편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말이 그렇지. 잠깐만 있다가 가자. 내가 나중에 데려다 줄게. 그 말이요. 중재 같죠? 근데 저한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일단 엄마 기분 맞추자. 너는 조금만 더 참아. 이번만 넘기자.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이건 시어머니 문제가 아니라 남편 문제구나. 남편이 우리 부부를 만들지 않으면 시댁은 영원히 우리 집이고 나는 영원히 외부인이겠구나. 그날 저는 바로 싸우지 않았어요. 싸우면 제가 손해인 구조를 알고 있었거든요. 명절 당일에 싸우면요. 저는 예민한 며느리가 되고 남편은 양쪽에서 괴로운 사람이 되고 시어머니는 기분 상한 어른이 됩니다. 그리고 그 구도가 굳어지면 다음 명절은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만족한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이 복종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결심이었어요. 오늘은 버틴다.
대신 집에 가면 룰을 만든다. 명절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 남편은 또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원래 그래. 당신이 좀만 이해해줘. 명절은 원래 다 힘들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차 안에서 아주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자마자 A사 한 장을 꺼냈어요. 진짜로요. 종이를 꺼내서 식탁 위에 놓고 펜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어요. 뭐 하는데? 저는 말했습니다. 명절 근무표 만들 거야. 남편이 웃더라고요. 무슨 근무표까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저는 그 말에 웃지 않았습니다. 현실 말투로 말했어요. 과한 거 아니야. 오늘 새벽 4시에 나 혼자 근무했어. 근데 누구도 근무라고 인정 안 해.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근무표로 할 거야. 말로 도와줄게 하지 말고. 남편이 표정이 굳었어요. 그제야 진짜로 화났구나를 느끼는 얼굴. 저는 종이에 크게 적었습니다. 명절 운영 룰. 그리고 그 아래에 딱 3가지를 적었어요. 첫째, 명절은 시간제. 도착 시간, 출발 시간 확정. 올해 기준 예시 11시 도착, 3시 출발. 식사 1회, 정리 1회. 그 이상은 없다. 둘째, 명절 일은 근무표. 음식 나 남편. 상차림 정리 남편. 설거지 남편 고정. 쓰레기 분리수거 남편. 남편 이름이 반드시 들어간다. 셋째, 친정은 일정. 시댁 들렀으면 친정도 간다. 이건 허락받는 게 아니라 결정이다. 그리고 이 말은 남편이 시어머니께 한다. 내가 직접 말하지 않는다. 남편이 말했어요. 엄마가 싫어할 텐데. 저는 딱 잘라 말했습니다. 엄마가 싫어하는 거랑 내가 무너지는 것 중에 뭐가 더 중요해? 당신이 나를 지키지 못하면 나는 나를 지킬 거야. 남편이 또 애매한 말을 하려는 표정이길래 저는 더 분명하게 한 문장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엄마한테 우리 부부 결정이라고 말 못하면 다음 명절부터는 각자 명절이야. 당신은 시댁 가고 나는 친정 갈 거야. 내가 왜 당신 명절을 위해 내 명절을 버려야 해? 여기서 남편이 처음으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내가 너무 모른 척했네. 저는 그 말에 길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과를 원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재발 방지를 원했습니다. 다음 명절이 왔습니다. 시댁 가기 전날 남편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 시간제는 몇 시에 도착해서 몇 시에 나올까? 저는 그 질문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시댁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또 습관적으로 말하려 했어요. 이번엔 일찍 왔으니까 저녁까지 있다 가자. 내일 아침에 이것도 해야지. 그때 남편이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오늘 3시에 나가야 해. 우리 일정이야. 시어머니가 얼굴이 굳었어요. 뭐가 일정이야? 명절인데. 남편이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명절이니까 더 일정이 필요해. 그리고 엄마도 힘들잖아. 우리도 힘들고. 우리 오늘은 식사하고 정리까지만 하고 갈게. 그 말 한마디로요. 주방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바로 겨냥하지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결정을 제가 한 게 아니라 남편이 말했으니까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장면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주방에서 전 좀 더 붙여야지라고 말하는 순간 남편이 앞치마를 잡았습니다. 제가요, 그 앞치마를 남편이 잡는 걸 보면서 진짜 속으로 숨이 확 쉬어졌어요. 아, 이제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물론 시어머니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남자가 왜 주방이야? 체면이. 친척들 오면. 그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서는 내가 하는 거야. 내 아내가 새벽부터 혼자 일하는 건 더 체면이 없어.
그 문장을 듣는데 저는 그동안 쌓인 게 한꺼번에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명절이 완벽해졌냐고요? 아니요. 그 집이 하루아침에 천사 같은 집이 되냐고요? 절대요. 그런데 딱 하나 바뀐 게 있습니다. 이제 명절은 시댁이 정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 부부가 정하는 날이 됐어요. 그날 시어머니는 끝까지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알거든요. 기분이 나쁜 건 권리지만 남을 부려먹을 권리는 아니니까요. 명절이 끝난 뒤 친정에도 갔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 안 하셨는데 그날 엄마가 제 손을 한번 만져보시더라고요. 손 많이 아팠겠다.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 한마디를 시댁에서 못 들어서가 아니라 딸로서의 제가 다시 살아난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이제 명절이 다가오면 A4 용지 한 장을 떠올립니다. 시간, 역할, 말할 사람. 이 세 가지만 정하면 명절은 최소한 전쟁은 아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진짜 남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남편분들, 명절 갈등이 생기면 둘 다 이해해. 엄마도 나쁜 뜻은 없어. 이 말로 끝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건 중재가 아니라 방관입니다. 명절은 시댁 행사가 아니라 부부 일정이에요. 그리고 그 일정은 아내가 시어머니와 싸워서 만드는 게 아니라 남편이 우리 부부 결정입니다라고 말할 때 만들어집니다. 도와주는 척하지 말고 당사자가 되세요. 앞치마는 도움이 아니라 당신 가족을 지키는 책임입니다. 여러분은 명절 시간제 가능하신가요? 아니면 각자 명절이 답인가요? 숫자로 눌러주세요. 다음에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다음화 예고 연결 친정 금지 단톡 박제라는 에피소드로 재벌의 서재 채널에서 이어집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에게 희망입니다.